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월요일 세븐데이스 헤드라인 뉴스 시작합니다. 레이버데이를 맞아 시카고에서 노동자가 억만장자보다 우선이다라는 주제로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며 특히 시카고에 국가방위군을 투입하겠다는 그의 계획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시범죄와 이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 요원과 방위군을 동원하겠다고 위협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반발로 풀이됩니다. 시위대는 이러한 조치가 단순한 치안 유지가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의도에 따른 군사화된 단속이라고 규정하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시카고시장 브랜든 존슨은 이미 연방 이민 단속에 시카고 경찰이 협조하지 않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트럼프 행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바 있습니다. 휴스턴에서 10대 소년이 이른바 배를 누르고 도망가는 장난, 벨트이 장난을 하다가 총에 맞아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SNS에서 유행하는 단순한 장난이 또다시 목숨을 앗아가는 참변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지난 8월 30일 밤 11시경 10살 소년은 친구들과 함께 동네 주택의 초인종을 누르고 달아나는 장난을 쳤습니다. 그런데 장난을 친 한 주택에서 주민이 나와 소년을 향해 총을 쐈고 소년은 여러 곳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안타깝게도 다음날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다른 부상자가 있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틱톡 등 SNS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벨트이 장난은 과거에도 유사한 비극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버지니아주에서 이 장난을 하던 10대가 총에 맞아 숨졌으며 2023년 캘리포니아에서는 한 남성이 벨트 장난을 하던 10대 3명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놀이가 자칫 범죄 행위로 인식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의 집을 방문해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행위가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미국 사회에서는 극단적인 반응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국 중산층의 경제 심리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소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중산층의 지갑을 닫게 만든 반면 고소득층의 소비는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시간 대학교와 컨퍼런스 보드의 조사에 따르면 8월 들어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하락의 주된 원인이 연소득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의 중산층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모닝 컨설트의 데이터는 이 소득 구간의 심리 지수가 8월에만 4% 이상 하락했으며 6월 고점 대비 10%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경제 심리 악화는 소비 시장의 뚜렷한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맥도널드와 크록스의 경영진들은 이러한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맥도널드는 저소득층 고객이 감소하고 중산층 고객의 방문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산층이 외식 비용을 아끼기 위해 더 저렴한 패스트푸드를 찾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반면 크록스 CEO는 고가 제품의 소비는 유지되고 있지만 저가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가격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은 여전히 소비에 대해 낙관적이지만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물가 상승의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이 최근 자회사 데이터베이스 해킹 사건을 악용한 피싱 공격이 급증함에 따라 전 세계 25억 명 이상의 지메일 사용자들에게 비밀번호 변경과 보안 강화를 긴급히 권고했습니다. 구글은 최근 자회사 세일스포스가 데이터베이스 해킹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구글은 유출된 정보가 기업 관련 정보에 한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해커들은 이 사건을 빌미로 구글 클라우드와 지메일 계정을 겨냥한 공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글은 사용자들에게 비밀번호 변경과 이중 인증 설정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가짜 로그인 페이지 링크를 통해 사용자 정보를 훔치는 피싱 이메일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팍스뉴스에 따르면 전 세계 지메일 및 구글 클라우드 사용자는 약 25억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보안 경고는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구글 사용자들에게 해당됩니다.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개인정보 유출은 아니지만 대규모 해킹 시도가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비밀번호 관리와 다중 보안 설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보안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해외 직구 시 적용되던 소액 물품 관세 면제 제도가 전면 폐지되면서 온라인 쇼핑 환경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국제 직구의 게임 체인저로 불렸던 이 제도는 2016년 면세 기준이 $800로 상향되면서 글로벌 구매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쉬인이나 테무 같은 플랫폼이 저렴한 제품을 관세 없이 공급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제도 덕분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부터 중국에 한정했던 폐지를 모든 국가로 확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로 인해서 해외 직구 가격이 최대 5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상품 가격에 관세가 추가되면서 소비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또한 수입 절차 강화로 인해 세관 지연 그리고 배송 중단 위험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배송 지연을 감수하거나 구매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에 희소한 아이템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누려왔던 가격 혜택과 신속한 배송의 대가를 결국 소비자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이민신청 수수료 납부 방식을 은행계좌 전자이체로 현대화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를 통해서 수표와 머니오더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을 절감하고 분실, 사기, 도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양식 G1650을 통해서 미국 내 은행 계좌에서 직접 수수료를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현재 90% 이상이 사용하는 수표와 머니오더가 처리 지연과 분실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10월 28일 이후부터는 전자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만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9월 1일 월요일 세븐데이즈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